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독일의 절먼윙스 항공사 여객기가 어제 프랑스 알프스 산중에 추락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독일의 düsseldorf로 향하던 중이었죠. 이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당국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여러 가지 풀기 힘든 상황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블랙박스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고 원인 조사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많은 항공기 사고들의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것 이전의 케이스에서도 자주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고도 역시 풀기 힘든 상황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항공기 사고도 이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미스터리다. 많은 의문점이 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기 전에 한 38,000피트 고도로 정상 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40여 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급강하를 잠깐 한 게 아니라 한 8분 동안 계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000피트까지 강하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추락을 했죠. 산중에. 그러니까 이게 8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왜 이렇게 급강하를 하고 떨어졌을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이고. 그다음에 더 의문은 8분이라고 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조종사나 이 항공기 자체의 그 기구 비상 호출기들이 그 소위 디스트레스 콜 조난 신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공기 사고의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비상식 이제 그 상황이 닥치면은 조종사가 당장 메이데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체의 그 트랜스판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상 신호를 그 지상 관제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묵묵히 가다가 이 험난한 산중턱에 그냥 충돌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공사고 전문가들이 내가 레드 플래그를 안 들 수가 없다. 붉은 깃발을 흔들 수가 없다. 이게 의문투성이다 이런 얘기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상시에 이런 비상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조종사의 그 할 일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거죠. 안전수칙에. 근데 넘버원이 뭐냐면은 우선 비행기를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이데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륙 지점을 찾는 거예요. 조종사가. 어디 평평한 데가 있나? 어디 인근에 공항이 있나? 이거를 우선 찾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데이 콜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8초도 아니고 80초도 아니고 8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묵묵하게 조종사가 아무 소리도 안 했을까? 그건 뭐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전에 있었던 그 뉴욕 허슨강에 그 여기 불시착한 거 네. 우리가 뉴스 채널을 통해서 다 현장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긴급한 상황에도 일단 조종사가 지상관제소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니까 지상관제소에서 인근에 비행장이 있는데 거리로 가라. 그러니까 조종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제일 잘 아니까. 나 거기까지 갈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다. 난 강에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에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하고 교신을 하고 메이데이 호출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전혀 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걸 안 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그 지상관제소의 레이더에 나타난 거를 보면은 이 Flight 9525가 이렇게 해서 10시 45분까지 38,000피트의 정상 고도를 유지하면서 잘 정상 운행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을 했는데 8분 동안이나 10시 53분까지 이제 급강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0피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6,000피트 뭐 바로 뭐 헬리콥터 날아가는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와서 컨택 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한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상관제소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공기 사고 항공기의 조종사가 콜을 안 하니까 지상관제소에서 콜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리고 비상호출을 했는데 벌써 그때는 소식이 없었어요. 무응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에 알프스산의 한가운데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8분이라는 미스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사고를 규명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시간하고 고도 그게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자료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쪽에서 이게 왜 다르게 나오느냐. 그래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블랙박스가 수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의 자료를 찾아봐서 이제 대조를 해서 확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지금. 네. 자, 프랑스 당국이 블랙박스를 수거했으니까 이제 곧 분석 작업이 시작이 되고 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일단 테러는 아닌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은 미스테리다 하는 얘기까지만 나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많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국의 National Security Council하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두 개 정보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언론 쪽에다가 일단은 테러가 연계된 것 같이 우리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파시빌리티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보기관들이 보는 거는 테러의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중 폭발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뭐 폭탄이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헬기들이 추락 현장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산중턱에 아주 험난한 산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기체 파편들도 이미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수거를 해서 화학 반응도 봐야 되고 크기의 그 사이즈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갔다 온 쪽의 얘기는 기체가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소형 자동차 사이즈 이상의 파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 항공기가 아주 뭐 급강하를 하지 않았어요? 네. 8분 동안. 그러니까 그 급강한 상태에서 그냥 이 산중턱에 그냥 그대로 그 스피드로 충돌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들이 뭐 엔진이 꺼지다든가 그러면 활강을 하잖아요. 글라이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전투기는 그 날개도 짧고 그러지만 그것도 활강을 합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날개가 넓으니까 그렇죠. 활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활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활강했으면 이렇게 산산조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종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비행기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돌덩어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과 의문점들이 있는데 항공기가 이제 malfunction이 되잖아요. 일단 뭐 기계니까 엔진이 쓴다든가 컴퓨터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조종사가 무능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심장마비가 걸린다든가 무슨 압력 때문에 뭐 정신이 네. 잃는다든가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침입 누가 칵핏에 들어와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가 하이제이킹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종사가 자살을 기동해야 돼. 이건 항상 사고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조종사가 자살하기 위해서 했다. 이제 이 가능성은 항상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인질 사태도 아닌 것 같이 보고 있어요. 조사 기관들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이제킹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럿이 암호로 그냥 간단하게 인질 상태를 지상관제소에 보고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이거죠. 왜 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했을까? 왜 이륙한 이후에 44분 동안 잘 가다가 왜 갑자기 38,000에서 6,000까지 급강을 했을까? 왜 추락 지점이 그냥 험준한 알프스산 한 중턱에 가서 충돌을 했을까? 네. 이런 거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문점들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조난구조대가 일단 갔는데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수거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미지가 있다 이거죠. 파손이 돼 있어요. 뭐 워낙 충돌하고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당국에서는 음성 자료를 수거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파손이다. 우리가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손상이 됐지만은 쓸 수 있다 이런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가 두 가지 타입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Flight Data Recording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Recorde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수거했다 안 했다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이 데이터 리코더에는 주로 한 1,300개의 정보가 수록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항공기의 마지막에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고도라든가 뭐 이런 게 완전하게 다 나오죠. 1,300개라고 이 정보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하고 음성 정보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이거다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블랙박스는 수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코더를 수거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자, 피해자 명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15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인도 포함이 돼 있나요? 미국인도 2사람이 네. 들어가 있는 건데 아직 신원은 이 시간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합동으로 이번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조사한 거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현장에 헬기들이 갔다 왔는데 이 구조대의 얘기는 이제 생존자는 전무 150명 다 사망했다. 그게 지금 보통 Rescue and Search, 그러니까 조난 구조 수색 작업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컬렉션 하는 거, 수거 작업.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네. 찾기 위해서 그냥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락 현장 파편들이 있는 현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험준한 산이고 길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헬기만 가지고 추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 와서 한 얘기가 picture of horror 이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탑승자 150명인데 그중에 이제 크루가 6명이고 15개 나라의 국민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 2명이고 하이스쿨 학생들이 16명, 교사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사람들이 많고 오스트리아, 벨지움,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조종사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이름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언론 쪽에서 지금 이 에어버스 A320 이 기종 사고 기종을 이 파일럿이 6,000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이고 10년 이상 조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엉터리 파일럿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이 기종이 도대체 뭐냐? 네. 근데 이 기종의 안전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고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니까 보잉 777 이거하고 가장 안전도가 높은 여객기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등급이 돼 있습니다. 이 사고기 에어버스 320 1991년도에 루프트한자가 이제 구입을 해서 그동안에 한 47,600 플라이트를 날랐어요. 이 비행기가. 그런데 그동안 뭐 다 안전비행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사고가 이제 3개국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일 비행기고, 스페인에서 출발을 했고, 프랑스 땅에 추락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프랑스의 프랑스 올란도 대통령하고 독일의 앙겔라 머켈 수상, 스페인의 마리아노 루호이 수상이 다 현장에 갔어요. 물론 산 꼭대기 그 사고 현장은 못 갔지만은 너무 험준하니까 그 비상요원들이 그 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본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사고 수습을 논의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 현재 아마 조금 몇 분 안으로 이 3명의 이제 국가 리더들이 뭔가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마이크가 준비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차이가 왜 있느냐. 네. 그러니까 고도라든가 급강하의 그 시퀀스가 지금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고서하고 저 보고서하고 안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하고 블랙박스가 이제 수거가 됐는데 파손이 됐다는데 얼마냐. 또 이게 괜찮다면은 언제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럿하고 이 비행기는 이제 코-파일럿이 있지 않습니까? 부주종사. 그렇죠. 부기장이 있는데 이 저먼 윙스 항공사 측이 아직 그 이름을 발표를 하지 않아요. 사고가 한참 됐는데 어제 났는데 왜 이름을 발표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항공 전문가들이라든가 파일럿 하던 사람들의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파일럿의 가족에게 먼저 통보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상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통보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사실 24시간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크루 체인지가 있었지 않느냐. 그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뭐 조종사라든가 네. 기장이라든가 바꿀 수가 그럴 있단 수 말이에요. 있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단 무슨 범죄 쪽에도 이제 가능성을 두고 있으니까 이 조종사 부조종사에 대한 신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 로스가 됐을 때 6,000피트까지 떨어져 가지고 막 8분 동안이나 떨어지는데 항공기 사고기에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고 이 관제소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관제소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서 이쪽에서 조난 시그널을 보냈어요. 비행기에다가. 근데 조난 시그널 보냈는데 무응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락했죠. 그러니까 관제소가 몇 시에
몇 분에 어떤 전환식으로 보내는데 왜 무응답이었었냐 그런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 오후에 좀 구체적인 답변들이 더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항공기 사고들 보면은 그 사고 원인이 미스테리에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레이시아 항공의 경우 아직까지 기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래도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고 하니까 빨리 어떤 사고 원인들이 잘 규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